예, 질의 앞서서요. 국무조정실장님, 대통령의 그 말을 전 믿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교과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보훈처장이 이걸 이념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참 답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훈처장이 대통령이 한 말도 부정한 거예요. 참 해도 너무한다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예, 금융위원장님. 제가 가계부채 문제 4년 동안 내내 지적을 해왔는데요. 올해 이제 민생 관련된 법안들 처리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1분위 하위 20%의 증가 속도가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이 신용대체, 다시 먹고 사는 데와 관련된 지금 그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걸 연령과 직종으로 분류해 보면 30대 이하, 30대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그룹으로 보면 자영업자, 지금 이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금 여기서도 지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자료도 넘겨봐 주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현실에 있어서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원래 정부에서 2017년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오히려 그 164%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령적으로는 30대, 직정으로는 역시나 자영업자 그룹이 지금 저축액 대비 그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있어도 자영업자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낮을수록 가처분 소득 대비 이 부채 비율의 금융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백보 양보해서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가 총량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건 총량적일 뿐이고 지금 나타난 것처럼 자영업자, 30대 이런 특별한 어떤 그룹, 계층에게 있어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나 이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계형 이 대출 구조의 증가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는 이분들이 신용 등급 때문에 1금융권 이용을 못해서 결국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갔을 때 20% 후반의 고금리를 계속 물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자 부담의 문제가 생겨나고 이분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통계조사만 놓고 봐도 소위 그 대부업법 개정에 있어서 이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해서 25% 수준으로 낮춰서 실질적인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도대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정책금융과 관련해서 이 계층, 자영업자라든가 이 20, 30대 청년 계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셔야 그나마 외부나 우리 그 야당 내부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이 자영업자나 20, 30대의 그 다음에 소득 하위 1분이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이 뭔지 한번 잠깐 얘기를 여쭤보세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핵심의 요체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미시적이고 계층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맞습니다.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계부채 대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가계부채 자체의 질적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두 번째는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켜서 소위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그 모수를 늘릴 것이냐. 세 번째는 역시 계층별 대책의 핵심인 서민에 대한 그 중에는 물론 자영업자를 포함한 여러 계층의 그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가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금리의 정책금융, 서민금융의 인하
이외에 서민금융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과 재기를 위한 지원하고 전부 연계를 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고금리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대부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그쪽 소위 말해서 금리의 상한선 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금리 대체로 활성화하는 방안, 이것을 마련하는데 별도로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저희는 4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서민제도가 서로 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어느 곳을 찾아가면 어떤 혜택을 자기의 문제를 상의하고 또 혹은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곳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기관들이,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조금 더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서민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에게 법안 소위 과정에서 무엇을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기진 의원님 질의하시고요.